안녕하십니까, 박종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하악수술의 대표적인 수술 방법인 SSRO와 IVRO로 각각 수술했을 때 경과 관찰 기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우선 각각의 수술법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IVRO의 수술 방법입니다. IVRO 수술은 하악지, 여기에 수직 골 절단을 하여 수술을 진행합니다. 수직 하악지 골 절단술, 영어로는 버티컬 레이무스 오스테오토미에서 각각 단어의 앞글자인 VR을 따오고 입안이라는 인트라오랄에 I를 덧붙여 IVRO라고 명칭합니다. 수술 모습이고요. 구강외과 교과서에 있는 IVRO의 모식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금속판으로 고정을 하지 않고 2주 동안 입을 묶은 후 물리치료를 하면 과두가 생리적 평형이에 도달하게 된다고 교과서에는 적혀져 있습니다. SSRO의 수술 방법입니다. SSRO는 하악지 시상분할 고을 절단술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시상면에 평행하게 뼈를 절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옆에서보다는 정면에서 보시는 것이 이해가 더 빠르시겠네요. 자, 수술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있는 SSRO의 수술 방법입니다. 이 술식을 이용하는 경우 과두의 위치는 가능한 술정과 동일한 위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교과서에는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의문점이 들 수가 있습니다. VRO에서는 원래 과두 위치와 다른 생리적 평형위로 유도하는데 SSRO에서는 가능한 술정과 동일한 곳에 위치시키려고 한다면 과연 적절한 하악의 과두의 위치는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는 이 둘식의 수루 1년 정도까지의 과두 위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영상은 어디까지나 제가 집도한 두 가지 수술 방식의 수루 경과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술식 중에 무엇이 더 좋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바가 아니니 오해 없었으면 합니다. 저 역시 각각의 방법을 필요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 수술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계획 세우거나 경과 관찰 시 반영하여 진료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SSRO를 선호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VRO를 사용합니다. VRO를 시행하는 경우는 첫 번째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치조 신경관 또는 매복된 사랑니가 피질골과 같이 붙어 있을 경우입니다. SSRO를 시행한다면 빨간색처럼 뼈를 절단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신경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VRO를 시행하는 두 번째 경우입니다. 기존의 윤곽수술로 인하여 피질골이 얇아져 있는 경우에 VRO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하악지 피질골이 많이 삭제되어 능선이 사라져버린 경우에는 SSRO를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VRO 수술 후 골격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본격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사각턱 절제로 인하여 노란색으로 표시한 피질골이 많이 삭제되어 있어 VRO로 수술해드린 환자분입니다. 변화 모습을 보겠습니다. 과두가 전 하방으로 이동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전방으로 과두가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VRO를 하게 되면 원래 과두의 위치보다 전방 아래쪽으로 과두가 이동하게 됩니다. 수술 2일부터 수루 9주까지의 경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두 부위를 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치아와 연결된 부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빨간색으로 나온 부위가 치아와 연결된 부위인데요. 이 부위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과두와 연결된 부위와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골격적인 변화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턱끝은 수술 직후보다 후방으로 더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각도에서 보면 아래턱이 수술 직후에 비하여 두 달 사이에 후방으로 이동한 것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악뼈에 포함된 위치아도 후방으로 이동한 것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윗턱, 아래턱 모두 수술 직후보다 후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의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전에 보여드렸던 환자분들에 비하여 과두의 위치가 보다 빨리 그리고 술 전과 거의 동일한 상태로 상방으로 이동한 경우입니다. 수루 4일부터 수루 6주까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회전하는 양상은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과두는 예전 분들에 비해 가지고 상방으로 많이 이동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VRO를 수술한 다음에도 과두가 원래 위치로 빨리 올라오면 보다 골격적인 안정화가 빨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수루 6주 이후부터는 하악이 후방으로 이동되는 양상이 거의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턱끝에 있는 금속판의 위치를 확인해 보시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두의 위치도 큰 변화가 없고요. 이분도 수루 2개월 이후부터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과두가 충분히 위로 올라오면 그 이후부터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개월부터 7개월 사이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큰 변화가 없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SSRO 환자에 대해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SRO 수술 환자는 수술 직후부터 2달 사이에 원래 계획보다 하악이 후방으로 이동되는 양이 적습니다. 수술 직후부터 수술 3일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술이 진행됐고요. VRO 때처럼 과두가 하방으로 이동은 하지만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리고 수루 3일부터 수루 5주 사이에 과두가 제 위치로 돌아가면서 원래 수술 계획보다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과두가 상방으로 이동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오는 거 확인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VR에서 봤던 그런 회전 양상이 지금 여기서는 관찰되지 않죠. 그대로 길이가 좀 짧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루 5주부터 수루 1년 1개월 사이의 모습입니다. 수루 5주부터 특별한 골격적인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턱끝의 금속판을 기준으로 확인해 주시면 좀 더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두 위치도 특별한 변화 없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루 3일과 수루 1년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판의 위치를 보시면 전후 위치가 크게 바뀌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루 3일, 수루 1년 위치입니다. 큰 변화가 없죠. 옆에 모습도 큰 변화가 없죠. 반면에 VRO 환자의 경우는 수술 직후와 1년 사이 하악이 보다 후방으로 이동된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두가 한 달 정도의 상방으로 많이 올라온 VRO 환자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명확히 하악이 후호 상방 회전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SSR의 경우에 술전부터 수루 1년 1개월 사이의 과두의 위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전과 큰 차이 없죠. 보시는 것처럼 술전과 수루 과두의 위치가 거의 동일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SSRO 환자분의 변화 양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역시 수술 직후부터 과두가 술전 위치가 거의 동일했습니다. 노란 원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정면에서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과두의 위치에서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루 3일, 수루 5주 사이에도 하악이 특별히 뒤로 이동하는 현상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과두에서도 특별한 변화 관찰되지 않죠. 수루 5주, 수루 3개월 경과 사이에도 특별한 골격적 변화는 관찰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보입니다. 과두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 직후와 경과기간 관찰 비교 시 SSRO에서 변화가 적은 이유는 과두가 원래 위치보다 하방으로 위치하는 양이 적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SSRO로 시술을 하더라도 수술 직후 과두의 위치가 원래 위치보다 벗어난다면 수술 직후의 위치가 경과 관찰 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겠죠. 이 자료들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술 직후 결과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SSRO와 VRO 모두 과두가 술전과 가능한 동일한 곳에 위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SSRO라고 하더라도 수술 직후에 하악이 원래 위치와 벗어나 있다면 수루 한 달 사이에 원래 계획했던 위치와 다소 벗어날 수 있으며 VRO의 경우 생리적 평형이를 찾는 과정에서 원래 위치와 다른 위치에서 골격적인 안정성을 찾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는 환자 맞춤형 금속판을 이용하여 가능한 과두의 중심을 술전과 유사하게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두의 위치라고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과두가 3차원적으로 회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옆으로 회전할 수도 있고 뒤로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도 회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쪽만 회전하고 뒤는 회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환자 맞춤형 금속판을 이용한 경우 수루 6달까지의 경과 관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환자 맞춤형 금속판을 제작을 하였고요.
이런 식으로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수루 오차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수술 직후 오차가 0.1mm 내외의 정밀도를 가지고 수술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수루 경과 관찰 사이에 원래의 개혁과 골격 위치에 차이가 생긴다면 수술의 정확성이 훼손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밀하게 완료된 수술이 꾸준히 유지되기 위해서 가두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압교정 수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3가지 요건인 수술 계획 수립의 적절성, 그리고 수술의 정확성, 그리고 수술 결과의 지속성, 이 3가지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